올해 막 30이 된 여자입니다. 저와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남자친구도 홍기가 차니 두 사람 다 슬슬 결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애한 지는 2년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도 둘 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저희 집이 형편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도 두 분 다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다 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위로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언니도 벌써 시집을 간 지 3년이 넘었고 현재도 별탈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간 저한테 말해준 내용만 들으면 집안도 괜찮은 편이고 요즘은 시국이 이래서 다니지 못하지만 전에는 가족들끼리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했답니다. 직접적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 꺼낸 건 없지만 가끔 흘러가는 식으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부모님 노후 준비도 다 돼 있다는 듯이 말했거든요. 서로 결혼 생각이 생기다 보니 집안 이야기도 하게 되고 서로 현재까지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는 학사장교 출신이라 취직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로 회사 생활한 지 5년이 넘었고 학자금 다 갚은 뒤부터는 한 달에 200씩 적금을 들어 현재 모은 돈이 1억을 넘게 모았는데 남자친구는 따로 적금을 들어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랑 연애 시작할 때 신입사원이었으니 연차수로는 3년이 넘어가는데 적금 같은 걸 따로 들지 않는다는 말에 처음 놀랐고 3년 동안 회사 다니며 모아놓은 돈이 2천도 안 된다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군대도 학사장교를 나왔는데 아무리 군인 월급이 적다지만 4년 가까이 복무해놓고 그때 나온 월급들은 다 어디로 간 건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회사 생활 시작한 기간이 저보다 3년이나 짧다고 해도 여태껏 모아놓은 돈이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속물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경제관념 없는 남자와는 결혼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와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 갖게 되었는데 결혼 이야기를 서로 동시에 꺼냈다 보니 남자친구는 우리 결혼하게 되면 이러면서 틈만 나면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마음이 붕 떠 있는 상황이라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집중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걸 눈치를 챘는지 하나둘씩 돈을 못 모은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 여동생이 현재 미국에서 미대를 다니고 있어서 자기가 학비를 조금 보태준 게 있다는 듯이 말하다가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부모님 앞으로 드리고 있는 돈도 조금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돈을 많이 못 모은 거라며 앞으로 우리 둘이 결혼하게 되면 같이 살면서 열심히 모아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자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 말이 제가 번 돈으로 자기 여동생 학비도 내주고 부모님 생활비도 드리자고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연애하면서 동생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말해주는 거라서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있는 건 왜 말 안 했냐고 하니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 저한테 소개시켜줄 수가 없으니 유학하는 동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라 알려주지 않은 거라 설명하더군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여동생 학비는 왜 내줬나 싶고 여동생이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화가가 될 거라면서 여동생이 그렸다는 그림들을 저한테 자랑하듯이 보여주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나름 여가 생활한다고 갤러리도 많이 다니고 미술작품에는 아주 조예가 없다고 할 정도의 사람은 아닌데 남자친구 여동생이 그린 것들은 솔직히 딱 봐서 겉멋만 잔뜩 들어있는 근처 대학생 졸업작품 전시회에 나온 작품들보다도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재능이 있고 장래가 촉망받는 화가라면 학교에서 장학금까지 내주며 데리고 있을 텐데 학비 내주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말한 만큼 재능 있고 촉망받고 있는 인재는 아닌 듯 하고요. 제가 봐도 딱히 재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수많은 미대생들을 배출시켜온 미국 대학교에서 볼 때는 오죽할까요? 심지어 여동생이 27살인데 아직도 대학생이고 저랑 만나온 2년 동안 여동생은 대학생이었고 아직도 대학생이라는 소린이 27살인데 현재 몇 학년인지 짐작조차 가지가 않습니다. 본인 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면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피땀 흘려본 돈 가지고 생판 얼굴도 한번 못 본 남자친구 여동생 뒷바라지 하겠구나 싶어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부모님은 노후가 돼 있는 거 아니셨냐고 왜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생활비를 드리고 있느냐 물었더니 두 분이서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되면서 어머니는 현재 집에 계시고 아버지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배달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제가 말을 잇지를 못했어요. 노후 준비가 다 되셨다는 분들이 자전거 끌고 이 추운 날에 배달 일을 하고 계신다니?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후 준비가 다 되고 은퇴를 하셨다는 듯이 설명해왔던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현재 하던 사업이 망해서 생계를 목적으로 배달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가 누구에게는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결혼하는 거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싶다고 남자친구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섭섭해하면서 저를 보고 돈 밝히는 여자 취급을 하더군요. 연애하는 내내 그렇게 안 받고 그런 제가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어떻게 저보고 그럴 수 있냐며 너무하다고 자기의 믿음을 배신했다는 식으로 말을 해왔어요. 배신이라는 말에 저도 확열이 받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부모님 노후라도 돼 있었다면 같이 알뜰살뜰 살면 된다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다가 27살에 미국에서 학비 지원받으며 살고 있는 여동생까지 있다면 제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따졌어요. 그리고 여태껏 부모님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듯이 속여온 게 누구냐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월급으로 부모님 잠시 몇 년만 도와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동안 제 월급으로 생활해도 제가 벌이가 많은 편이니 충분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이 시국이 끝나면 부모님이 노하우가 있으니 식당을 다시 열어 일어나실 거고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자기도 제 부모님한테 아들처럼 잘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작 한다는 말이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가족들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모습 때문에요. 내가 호구로 보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부모님하고 여동생 지원해주는 걸 그만한다고 해도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어 결혼도 할까 말까인데 무슨 배짱으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짜증을 부리면서 그러면 자기가 부모님이랑 여동생 다 버리고 너랑 결혼하면 좋겠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나랑 헤어지고 넷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걸 가지고 부모님하고 여동생을 뭐하러 버리냐고, 나 하나 때문에 가족까지 버릴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완전 김치녀 신부 아니냐고 하면서 여태까지 저를 만난 시간이 아깝다며 성질을 부리고 혼자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전화도 안 받고 며칠째 전화 연락이 통 안 되네요. 이거 헤어진 거 맞죠? 제가 찼어야 하는데 차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조금 기분이 그렇네요. 아무튼 남자친구 말대로 저도 여러모로 시간 낭비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제가 진짜 돈 밝히는 선물인가 싶어서 찝찝한 기분도 있습니다. 여자가 30 넘으면 결혼 시장에서 경쟁력이 하나도 없다는데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후기입니다. 정확하게 그날로 5일이 지난 주말에 새벽 3시가 돼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혀가 꼬부라진 게 술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제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더라고요. 술은 그렇게 취해가지고는 제 마음을 돌릴만한 번 듯한 거짓말 하나 제대로 못하더군요. 저를 아직도 사랑하네 어쩌네 하면서 그날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가 싶더니 부모님 생활비랑 여동생 학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저의 질문에는 술이 취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꼬부라진 혀가 갑자기 펴진 건지 말을 아주 또박또박 잘하더군요. 제가 눈 한 번만 딱 감고 자기 가족들 도와주면 저한테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고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동생이 화가로 대성하면 우리 그냥 두겠냐는 둥. 부모님이 식당 영업만 다시 시작하시면 노후 준비 해드릴 것도 없다고. 여태까지 드린 돈은 물론이고 나중에 그 식당까지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다고 잘 좀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기는 대기업 다닌다고 해봐야 40살이면 정년이지 않냐고. 그때 가서 치킨집 차리는 거보다 부모님 식당을 물려받는 게 우리한테 더 이득이지 않겠냐며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정말 술에 취한 건가 싶을 정도로 또박또박 한마디씩 읊는데 정말 이딴 말로 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태까지 인연을 같이 해온 남자친구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멍청한 놈이었던가 싶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날 완벽하게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내 정년이 정말 40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을 사면 샀지. 너네 부모님이나 여동생한테 투자하고 싶은 생각 없다. 너 학사장교하면서 모은 돈부터 회사 다니면서 받은 월급까지 전부 어디 갔냐고. 밑 빠진 독에 개송부를 받고 있는 걸 모르고 있냐고 따끔히 한마디 했어요. 너가 가족을 끔찍히 생각하는 건 눈물겹지만 그렇다고 나는 밑 빠진 독에 구멍을 메우고 있는 두꺼비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와 다툰 이후로 미국에서 미대 유학하는 비용도 대충 알아봤는데 한 학기에 1억이 넘는 것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투자한 돈 본전 뽑고 싶으면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여동생한테 학비 명목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재능이 없으니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취직할 준비나 하라고 하는 게 너한테도 네 여동생한테도 더 이득일 거고 그 누구도 너한테 해주지 못할 참된 조언일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때는 저보고 김치녀의 속물이라고 그렇게 성질을 내더니 그런 말을 듣고도 그래도 저한테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될까 하면서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조금 안쓰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기 가족들 지원해주고 싶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에 여기까지가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제가 조금 말을 심하게 하긴 했지만 여태까지 만나온 정이 있어서 해준 최선의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충고를 해주고 후련하게 헤어지자고 선언했습니다. 솔직히 일전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화내면서 저를 차버린 것 같이 말하고 헤어진 게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찰거머리처럼 매달리는 남자친구 떼어내버리니 속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하네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 남자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를 자기 가족들 뒷바라지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진정 저를 아껴주고 두 사람의 미래를 같이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